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 일교차가 커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대기 정체 지수는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10월로 접어들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도 쌀쌀합니다. 내일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 이어지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도, 김천은 7도, 봉화는 5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23도, 봉화는 20도 예상됩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 변동이 커서 김천은 일교차가 16도까지 크게 벌어지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0년 이상 진행한 스타트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과 포항공대의 연구개발 역량이 성과를 내면서 비수도권에선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매일매일 현업 관리를 하고 포항공대 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체인지업 그라운드.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12개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유명 창업투자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참가자들은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정과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여러분들 영상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에서 배양한 균을 이용해 실제 닭고기에 근접한 맛을 내는 대체육 개발업체. 스마트 인버터 기술을 통해 구름이 낀 날에도 태양광 발전 용량을 기존보다 65%나 향상시킨 포항의 한 업체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패널들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주는 자체 솔루션을 갖고 있는 인버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최초로 근적외선을 열로 바꿔주는 금 나노막대 대량 생산에 성공해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미용 소재와 항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구미의 한 업체도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금 나노막대는 합성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 최초로 대용량화에 성공을 하였고요. 따라서 이런 광열 패치도 저희가 세계 최초로 지금 내놓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53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 263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80여 곳이 미래 유망 창업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부터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해 스타트업 발굴 육성 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했습니다. 하나의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곳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내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북에 국립세계문화유산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가칭 세계문화유산원 건립을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고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을 비롯해서 국내 세계문화유산 16건 가운데 6건이 있습니다. 앞서 경남에서 가야 고분군 통합관리센터를 경남에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경상북도는 가야 고분군을 포함한 세계유산을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포항 내연산 치유의 숲이 위탁업체의 부실 운영과 포항시의 무책임한 관리 탓에 개관 2년 만에 운영 중단 사태를 맞았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가 감사를 실시했는데 포항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계약직 담당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연산 치유의 숲이 파행 운영된 데에는 업체 대표의 독단적인 운영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포항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그 담당 시 관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업체의 마치 간부인 것처럼 행동을 했고, 이 공무원은 과거 업체 대표와 함께 일해오다가 지난해 임기제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됐는데 포항시가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경상북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포항시의 채용 공고입니다. 산림치유 지도사와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을 모두 취득해야 하고 동시에 일정 이상의 실무 경력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은 자격과 경력 가운데 어느 하나로 구분해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으로 채용을 하거나 경력으로 채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안목이 공고를 해서 채용했는 부분이 다른 응시자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 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 공고가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자격과 경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었고 자격마저도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감사에서는 또 포항시가 업체와의 계약 기간을 규정에 맞지 않게 2년으로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이 1년 예산밖에 없는데 계약을 2년을 했더라고요. 다음 연도 예산은 확보될지 안 될지 불명확한데 그걸 2년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포항시는 문제가 된 임기제 담당 공무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응시 요건을 자격과 경력 둘 다로 강화한 건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당분간 포항시가 치유의 숲을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시 감사 담당관실도 포항시가 업체의 위법 사항에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기진 경북도 의원은 어제 경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경상북도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독도 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 의원은 도의회는 지난 6월 외교관계를 이유로 독도 본회의를 갑작스레 울릉도로 변경했다며 정부가 독도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독도 지킴이를 자처해온 경북만은 적극적으로 독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사이버 독도학교 누리집에서 손글씨로 채워가는 독도사랑 릴레이를 실시합니다. 독도사랑을 담은 독도 관련 제시문구를 손글씨로 써 이미지 파일 형태로 사이버 독도학교 누리집에 등록하면 됩니다. 단체와 개인 부문으로 나눠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작품은 별도 선정해 독도사랑 달력 제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사이버 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으로 전국의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암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은 환자들 가운데 경북 지역의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요. 그만큼 경북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4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성모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등 서울의 소위 빅5 병원의 원정 진료를 받은 비수도권의 암 환자 수는 5년간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북은 5년간 12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숫자로 경남 11만 9천 명, 충남 11만 7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는 5만 9천 명으로 세종과 제주, 울산, 광주보다는 많았지만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구나 서울이나 진료 접근성에서 큰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또 암 진단은 지역에서 받고 2차 진단을 위해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다 보니 진료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지역 의료계는 암은 증상에 따라 치료나 수술이 매뉴얼화돼 있다며 서울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아주 특수 부위의 뭐 암이나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케이스가 지방이 적을 수가 있지만요. 보편적인 많이 이제 알려진 갑상선, 뭐 유방, 그 위암, 뭐 대장암이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지방에 더 많은 케이스를 한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수술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암 같은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와 함께 서울의 5대 병원이 경쟁력을 가진 특수암 환자를 위한 임시 거주와 이송 대책 역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척추 MRI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된 이후 허리디스크 MRI 촬영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척추 MRI 급여가 확대된 2022년 3월에 허리디스크로 MRI를 촬영한 사람은 7,800여 명으로 직전에 비해 26배 늘었습니다. 건보급여 지출도 4천만 원에서 16억 원으로 38배가 늘었지만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진료를 받은 환자 수 증가폭은 미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거리마다 정치인이 내건 현수막 참 많았는데요. 대구시가 현수막의 난립을 막겠다며 각 정당 사무실로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공문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고향을 찾는 이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내걸립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올해 추석엔 출마를 저울질하는 사람들까지 더해져 온 동네가 현수막으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자 대구시는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달라며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모든 정당에 보냈습니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걸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만 허용하며 혐오 비방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넉 달 전부터 시행된 인천시 조례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17개 시도지사가 인천 조례를 참고하기로 결의했다는 공동 결의문까지 첨부했습니다. 대구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인천 조례를 참고해 정비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법적 근거도 효력도 없는 괴문서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여러 정당이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는 운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는 그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현수막을 제재하고 철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법과 조례에 근거해 행정해야 하는 지자체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하고 대구시에 맞는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주묵구구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대구 시민들에게 실망만 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걸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정당 현수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수막 스트레스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주먹구구식의 대구시 행정이 현수막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코크스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아 시민들의 화재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포항 남부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해 확인한 결과 화재가 아니라 제철소의 정상 공정인 방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측은 화재로 오인한 불길은 코크스 오븐가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스의 일부를 연소시켜 배출하는 정상 공정에 의한 것이라며 재산이나 인명 피해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고등학교 자퇴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 고등학교 자퇴생은 1,254명으로 2020년 768명보다 63%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퇴생 가운데 1학년의 비율은 경북 59.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추진한 천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 회관과 헬스장, 다목적 강당 등이 들어선 천북 커뮤니티 센터와 주민소통 소원 쉼터, 안전지대 조성과 천북 테마거리 등입니다. 경주시는 사업 준공으로 농촌마을 복지와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좋음이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대기 정체 지수는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10월로 접어들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도 쌀쌀합니다. 내일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 이어지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도, 김천은 7도, 봉화는 5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23도, 봉화는 20도 예상됩니다. 오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김천은 일교차가 16도까지 크게 벌어지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도, 구미 10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23도, 구미도 23도 예상됩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10도, 영주는 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영주 모두 21도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5도고요. 낮 기온은 22도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에만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